우리의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우리 몸은 마치 비워진 그릇과 같은 상태로 어떤 영양분이든 효과적으로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시간은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은 황금 시간대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좋은 5가지 최고의 식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발화현미입니다. 발화현미는 일반 현미를 발화시킨 것으로 영양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가치를 지닌 식품입니다. 일반 현미도 물론 영양가가 높지만 발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영양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발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효소의 활성화로 인해 각종 영양소들이 더욱 풍부해지고 소화 흡수율도 크게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현미를 구매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 주세요. 먼저 도정 날짜를 확인합니다. 현미는 도정 후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가가 떨어지므로 가능한 최근에 도정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색상은 황금빛을 띠고 윤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하얗거나 검은 알갱이가 섞여 있다면 피하세요. 또한 친환경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고르면 더욱 안전합니다. 발화 현미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집에서도 쉽게 발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현미를 깨끗이 씻어 8시간 정도 물에 불립니다. 물을 빼고 젖은 천이나 키친타월로 감싸 25도 정도의 따뜻한 곳에 두면 24에서 36시간 후 발화가 시작됩니다. 싹이 1에서 2mm 정도 났을 때가 영양가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발화된 현미는 바로 밥을 지어 먹거나 건조시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백미와 함께 밥을 지을 때는 2:1 비율로 넣으면 적당합니다. 발화 현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은 바로 감마아미노낙산입니다. GABA는 우리 뇌의 주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로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발화 현미의 GABA 함량은 일반 현미보다 최대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발화 과정에서 비타민 B군, 비타민 E, 아미노산 등의 함량도 크게 증가하며 식이섬유도 풍부해져 장 건강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발화 현미를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발화 현미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영양소들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 관리로 이어져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속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과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수많은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사과를 섭취했을 때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사과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펙틴은 장내에서 젤리처럼 변하면서 장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복 시에는 이러한 청소 효과가 더욱 뛰어나죠. 또한 사과에 함유된 사과산은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고를 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사과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으며 꼭지가 싱싱한 것을 고릅니다. 사과를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것이 수분이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향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되 너무 딱딱한 것은 피하세요. 비닐봉지에 넣었을 때 사과 특유의 향이 나지 않는다면 신선도가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사과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는 사과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약이 걱정된다면 베이킹소다나 식초물로 꼼꼼히 세척하면 됩니다. 사과는 실온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한 번에 한 개를 먹기 부담스럽다면 반으로 잘라 15분 간격으로 나눠 먹어도 좋습니다. 사과의 또 다른 장점은 풍부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케르세틴을 비롯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게다가 사과의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따뜻한 레몬수입니다. 레몬을 고를 때는 이렇게 체크하세요. 먼저 레몬의 무게를 확인합니다. 크기에 비해 묵직한 것이 즙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껍질은 선명한 노란색이고 매끄러워야 합니다. 손으로 눌러봤을 때 단단하면서도 약간의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것은 덜 익은 것이고 갈색 반점이 있거나 물렁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레몬수는 어떻게 만들어 마시면 좋을까요? 먼저 깨끗이 씻은 레몬 반 개를 준비합니다. 200ml의 물을 40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운 후 레몬을 얇게 썰어 넣거나 즙을 짜서 넣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레몬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호에 따라 꿀이나 계피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공복에는 레몬수를 천천히 3분에서 5분에 걸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수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하나의 천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레몬을 넣어 마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따뜻한 물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레몬의 주요 성분인 구연산은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몸이 산성화되기 쉬운데, 레몬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구연산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레몬수의 가장 큰 장점은 디톡스 효과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에 쌓인 독소들을 배출하는데 레몬수만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위장 운동 촉진 효과까지 더해져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네 번째는 생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는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무가당 생 요구르트는 아침 공복에 섭취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탕이 첨가된 요구르트는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구르트 구매 시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가장 먼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유산균 수가 표기된 제품을 고릅니다. 생존이나 살아있는 유산균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첨가물 목록을 보고 인공 감미료나 색소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용기가 팽창되어 있거나 형태가 변형된 제품은 피하세요. 생 요구르트는 어떻게 선택하고 먹어야 할까요? 먼저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이므로 적정 온도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매할 때는 무가당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고 유산균 수가 표기된 제품이라면 1억 마리 이상 함유된 것을 고르면 좋습니다. 공복에 먹을 때는 차가운 상태 그대로 먹지 말고 실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세요. 기호에 따라 견과류나 통곡물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생 요구르트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함유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이러한 유익균들의 장내 정착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침에 섭취하면 하루 종일 장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죠. 또한 생 요구르트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뼈 건강과 근육 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유산균은 장내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장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피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공복에 최고의 음식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양배추즙입니다. 양배추즙을 구매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100% 국내산 양배추인지 확인하고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햇섭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더욱 좋습니다. 착즙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농축액을 희석한 제품은 피하세요. 냉장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것이 신선한 증거입니다. 양배추즙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집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양배추 반통을 깨끗이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양배추의 비타민C는 열에 약하므로 될 수 있으면 생으로 즙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녹즙기를 사용하면 가장 좋지만 믹서기로 갈아 면보에 걸러내도 됩니다. 만든 즙은 한 번 먹을 양으로 나누어 냉동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마실 때는 상온이나 미지근한 온도로 먹되 한 번에 100ml 이상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즙이 1위로 선정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유라고 불리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유는 위벽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장 점막을 재생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양배추즙을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의 예방은 물론 이미 발생한 위장 질환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즙에는 비타민유 외에도 비타민C, 비타민 K,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양배추즙을 섭취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차가운 상태보다는 상온이나 미지근한 상태로 마시는 것이 좋으며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소량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위산이 너무 많은 사람은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들은 모두 아침 공복에 섭취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는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들도 올바른 섭취 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에도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한 식품들로 아침을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러한 건강한 아침 식습관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아침 식습관이 건강한 하루를, 나아가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